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상상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동 거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 영상은 20초짜리입니다. 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재생되는 영상 27초짜리입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RPM 메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시동이 안 걸리다가 후반부에서 약 7초 남겨놓고 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두 편의 영상을 보셨겠는데 질문자께서 문자로 보내오신 영상입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RPM이 무척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영상은 이메일로 받았던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가셔서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RPM 메타가 보입니다. 그 RPM 메타에서 얼마 정도의 RPM으로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추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시동 걸 때 나오는 RPM과 이 영상에서 나오는 RPM이, 즉 크랭킹 RPM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PM이 무척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자동차는 현재와 같이 260, 70 RPM이 안 나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에는 엔진이 정상적으로 압축이 안 될 때만 압축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RPM이 높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RPM이 빠르게 나왔을까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영상은 시동 시연을 넘어서 20초 동안을 크랭킹을 해도 시동이 안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동 지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곧 시동이 안 걸렸던 이유가 뭐겠는가? 그거는 압축이 안 됐다라고 했어요. 압축이 안 되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 데이터를 봤습니다. 엔진 RPM이 어떻게 나옵니까? 775가 나옵니다. 공회전 상태니까 지극히 정상인 거죠. 두 번째, 흡기압을 보겠습니다. 0.6V로 나옵니다. 단위는 600mV의 공기량 값이 계측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정상적인 자동차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 정비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연료 분사 시간입니다. 0.82ms로 나옵니다. 현재는 공회전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화 시기를 보니까 6.8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각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각 제어를 하겠는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가속력, 가속성 모자란다, 즉 가속 응답성이 떨어지는 자동차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화 횟수를 보면 없습니다. 미스파이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고장 코드를 소거 후 주행거리가 얼마로 나왔냐면 729km입니다. 어떤 고장이 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거하고 나서 729km를 탔다. 체크 항목을 모았습니다. 보니까 ETC 모터 듀티라고 나왔죠. 170.8%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는요, ETC 모터 듀티 값을 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 자동차는 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기량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도록 트로틀 밸브 그쪽을 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흡기 캠샤우트, 배기 캠샤우트라고 보이죠. 이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자동차와는 터무니없이 다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모르시겠죠.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겁니다. 흡기압 센서 0.6V, 냉각수 온도 0.9V, 93.7도씨 나온다. 그리고 점화시기는 평균화 시켰을 때 BTC 9도로 점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ETC 모터 값은 현재는 181.6%로 확장시키고 있다. 공기를 더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흡기 캠축과 배기 캠축, 이런 것들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거와 똑같습니다. ETC 모터 듀티 값이 바뀌었고 점화 시기가 바뀌었고 RPM은 773, 778, 77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데이터 값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흡기 캠축, 배기 캠축, 이게 무엇인지 밸브 개폐시기 선도를 그려서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CVT 캠샤프트가 설치됐을 때 얘기입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는 주행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처럼 자동차가 운행을 안 하고 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자동차에서 바뀌는 밸브 개폐시기 선도를 3단계로 그린 것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가속시, 이건 주행시,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것은 공전시입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무엇 때문에 바뀌는가, 그것을 부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엔진을 분해하면 여기에 캠축이 붙어 있습니다. 캠축에서 이것만 분리했습니다. 여기에 체인으로 연결된 또는 벨트로 연결된 기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부에 있는 거, 자, 어때요? 움직이죠? 이게 돌아가는 게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자세히.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엔진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오일이 들어가서 로타리가 이렇게 돌고, 즉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방금 전에 보셨던 밸브 개폐시기 선도에서 변형을 준다. 곧 가속 시에는 보다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고, 주행 시에는 공기를 조금만 빨아들여도 되고, 공전 시에는 공기를 최소한으로 빨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3단계 방법으로 캠축이 작동을 하는데, 그 3단계 방법이 CVT 캠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거, 이거 4가지. 흡기 캠축과 배기 캠축이 ECU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는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다. 즉, 이 자동차는 이 부속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지 정비사만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현재와 같은 공기량 센서 값이 부족한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은 뭘 의심하냐면 도둑 공기를 의심합니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정상 루트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공기량 센서 값이 내려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둑 공기가 들어오든 정상적인 공기가 들어오든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면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내려갈 때 공기를 흡입, 그리고 공기가 들어온 공기를 압축할 때 공기가 없으면 빨리 올라가고 공기가 많으면 천천히 올라가죠. 곧 이 자동차는 실제 공기가 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양이 없으니까 흡입 압축 어때요? 빨라지죠. 얘가 피스톤이 움직이는 속도가 무척 빨라졌다. 그러니까 연소실 쪽에서 압축비가 12:1 나와야 되는데 5:1 이런 식으로 낮아졌다. 그래서 피스톤이 빨리 움직인다. 시동을 걸려고 했더니 RPM이 빨라진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도둑 공기는 아니다. 그러면 ECU가 연료 분사를 충분히 할 것이냐? 아니죠. 공기가 덜 들어왔으니까 덜 들어온 만큼 연료 분사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성이 늦어지거나 안 걸리는 것이고, 또 공기가 덜 들어왔으니까 지각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이 잘 안 터진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언제쯤 좋아지느냐? 날씨가 추워지면, 즉 이 속으로 들어가는 오일의 압력이 높아지면, 오일이 충분해지면
지금처럼 20초가 아니라 5초, 10초에 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5초에 시동 걸려도 늦은 것이고요. 10초에 걸려도 늦은 것이죠. 곧 시동은 엔진이 쉥쉥 훅 걸려야 돼. 불과 2, 3초, 빠르면 1, 2초 사이에 시동이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뭘 정비할까? 간단하죠. CVT 작동을 하게 한다. 여러분께서 보셨던 이거 CVT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트렁크에 보면 CVT, CVVT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잘못 작동하고 있다.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또 하나는 타이밍 체인을 바꾸면서 코가 정상적인 포지션에서 체인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간 상태로 체인이 걸렸다. 그러면 실제로 공기 흡입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쉽죠. 실제로 공기가 덜 들어온 요인은 밸브가 늦게 열렸다.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열리는 시기가 언밸런스 됐다. 흡입 밸브가 충분히 열릴 시기에 열렸어도 배기 밸브가 열려있지 않으면 충분한 공기를 못 빨아들입니다. 혹시 경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비가 있어요. 대변을 못 봅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평소에 한 공기를 드시던 분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반 공기로 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변이 안 되니까 위에서 부담을 느낍니다. 곧 조금만 들어가도 금방 배가 불러집니다. 그러면 음식이 들어가서 내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식사량이 너무나 작아도 기초 대사에 부족하게 돼서 영양실조가 오는 겁니다. 제가 의학 공부는 했지만 자동차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 저한테 미친 어쩌고 할 것 같아서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나 사람이나 원리는 똑같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싸야 된다. 공기가 잘 들어가야 되고 압축이 잘 되고 점화가 잘 되고 곧 소화가 잘 되고 배기구로 잘 나가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소화 배출 이 3단계가 좋아야 힘 좋은 자동차 성능 좋은 자동차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그리고 아직도 시청자로 남아 계시는 부디 구독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구독자로 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냐라고 묻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여름철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겨울철 시동을 걸려고 했더니 쉥쉥쉥쉥쉥쉥쉥쉥 돌기만 하고 시동이 안 터지더라. 그런 경우를 올 겨울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름철에 멀쩡했던 자동차가 시동 지연이 왔다. 오래 돌려야 걸리더라 한다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오일이 잘못됐구나 라고 아시거나 아니면 엔진 오일 교환을 잘 안 해서 얘가 고착돼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새겨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늘 건강한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문자로 인젝터를 자가 정비하면서 물이 빠져더라. 그래서 약 1리터를 보충해야 되는데 50대 50으로 섞었다. 이 자동차는 남쪽 지방의 자동차였습니다. 곧 영상은 보셨어도 비중계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물 넣거나 냉각수 원액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마지막 문자를 주셨네요. 비중계 주문해 놨다고. 여기는 어디니까 몇 호 정도로 맞추면 되겠습니까? 해서 예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탄다 하는 경우에 엔진 오일 점도를 높여주는 분이 있던데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 분은 엔진 오일 점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왜? 주행을 하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죠.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내부에 있는 팬이 고장이 나도 열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냉각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0을 넣었던 자동차에 40이나 50을 넣어주는 그런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듣고 오일을 넣었는데 라고 한다면 오일을 바꾸십시오. 최소한 2번 이상 3번까지도 바꿔야 정상적인 성능을 내는 자동차로 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